전 세계 이민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마이너스 18%, 캐나다 마이너스 15%, 호주 마이너스 22%. 그런데 단 한 나라만 다릅니다. 대한민국 장기 체류 비자 신청 전년 대비 440% 폭증. 전 세계 이민 시장이 얼어붙는데 왜 한국만 불타오를까요? 유럽 중산층이 집을 새놓고 15년 커리어를 포기하면서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민 전문가들이 경악한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빠, 새벽 3시. 또 엠마의 비명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려가 보니 9살 딸아이는 베개를 껴안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애들이 말을 잇지 못했죠. 이번 주 4번째였습니다. 학교 앞 골목에서 당한 일이 2주가 지났는데도 매일 밤 엠마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IT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죠. 15년간 기업들의 복잡한 시스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하지만 내 딸의 악몽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국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울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도시가 우리 가족의 답이 될 줄은요. 괜찮아, 엠마. 아빠가 여기 있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식은땀이 파자마를 적셨더군요. 꿈이었어. 이제 안전해. 하지만 제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안전한 걸까요? 2주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9월 23일 오후 4시 30분. 학교 앞 골목이었습니다. 엠마가 친구 둘과 집으로 걸어오다가 3명의 10대들에게 둘러싸였죠. 가방 내놔. 엠마는 거부했고 그들은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친구가 소리를 질렀고 지나가던 어른이 달려와서야 그들은 도망갔어요. 경찰은 왔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아요 라는 말만 남기고 갔죠. 그날 밤부터 엠마는 변했습니다. 혼자 방에 있으려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고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명문 초등학교였어요. 학비만 연간 2만 파운드가 넘었죠. 하지만 학교 앞 200m 골목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엠마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내려와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동네는 런던에서도 좋은 축에 속했어요. 깨끗한 거리, 관리된 정원, 중산층 가정들이 사는 곳이었죠. 10년 전에는 정말 안전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았고 부모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후 5시만 되면 거리가 텅 비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왔습니다. 200m 거리도 혼자 걷게 하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엠마를 매일 아침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러 왔습니다. 못 자? 아내 레이첼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악몽 꿨어. 4번째야. 이번 주만. 레이첼이 한숨을 쉬었어요. 상담 받아볼까? 심리치료사한테. 이미 예약했어. 다음 주 화요일.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마크. 이렇게는 못 키워. 레이첼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엠마가 9살이야. 친구들이랑 놀아야 할 나이잖아. 근데 지금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문 잠그고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엠마는 친구 생일 파티도 거절했어요. 저녁 6시에 끝나는데 어두우면 무섭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볼까? 제가 말했습니다. 뭘? 완전 재택근무요. 팬데믹 때 2년 했잖아. 성과도 괜찮았고. 레이첼이 저를 봤어요. 어디로 갈 건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찾는 거야. 1년 동안. 생각은 이미 며칠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IT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저는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웠어요. 데이터를 모으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거죠. 엠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떠나는 거죠. 싱가포르, 도쿄, 취리히, 서울. 제가 말했습니다. 안전 도시 순위 상위권이야. 각 도시에 3개월씩 살아보는 거야. 직접 경험하고 데이터로 검증하고. 레이첼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엠마한테 물어봐야지. 아침 7시, 엠마가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은 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엠마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런던을 떠난다면 어떨까? 1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거야. 안전한 곳으로. 엠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응. 아빠가 일은 계속하고 너는 국제학교 다니고 거기는 안전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아이들이 혼자 학교 다니는 곳이야. 밤에도 무섭지 않은 곳. 엠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기서는 악몽 안 꿀까?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가 최선을 다해볼게. 약속해.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고 싶어. 아빠. 여기는 무서워. 그날 저는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년간 완전 재택 근무 신청이었죠. 이틀 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성과만 내면 위치는 상관없다는 답변과 함께요. 9월 마지막 주,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첫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어요. 3개월 후 도쿄, 그 다음은 취리, 마지막이 서울이었죠. 1년 후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디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답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올 거라는 거요. Welcome it to Singapore. 창의 공항 입국장 디지털 사이니지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2024년 10월 첫째 주, 우리 가족의 실험이 시작됐어요. 엠마는 공항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깨끗해. 맞았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죠. 마리나베이 근처 콘도를 렌트했습니다. 3개월 계약에 월세 5천 싱가포르 달러. 영국 파운드로 환산하면 3천 파운드였어요. 런던보다 비쌌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했습니다. 국제학교는 스위스 스쿨로 정했어요. 학비는 분기당 1만 2천 달러였죠. 첫 주는 좋았습니다. 거리는 정말 깨끗했고 밤 10시에도 사람들이 조깅했어요. 엠마는 악몽을 덜 꿨고 레이첼은 안도했습니다. 여기가 답일까? 아내가 물었어요. 아직 몰라. 더 살아봐야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예상을 훨씬 넘어섰어요. 외식 한 끼에 50달러. 마트 장보기 한 번에 200달러가 훌쩍 넘었죠. 런던보다 물가가 높았습니다. 제 연봉으로는 6개월이 한계였어요. 더 큰 문제는 엠마의 학교였습니다. 국제학교였지만 분위기는 폐쇄적이었어요. 대부분이 싱가포르 상류층 자녀들이었고 외국인 아이들끼리만 어울렸습니다. 엠마는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다들 자기들끼리만 놀아, 아빠. 딸이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말도 안 걸어. 레이첼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엄마들이 너무 배타적이야. 커피 한잔 하자고 해도 다들 바쁘대. 우리는 안전을 찾았지만 공동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11월 말,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싱가포르 안전함. 하지만 생활비 과다, 사회 진입 장벽 높음, 장기 거주 부적합. 12월 초, 우리는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시부야까지 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기대했어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였으니까요. 실제로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로폰기에 아파트를 구했어요. 3개월 단기 렌트는 쉽지 않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도와줬습니다. 월세 35만 엔, 파운드로 2천 정도였죠. 싱가포르보다 저렴했어요. 엠마는 미국계 국제학교에 등록했고 저는 재택근무를 계속했습니다. 첫 2주는 신기했어요. 편의점이 정말 편리했고 대중교통은 정확했습니다. 엠마가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조용해. 전철에서 아무도 떠들지 않아. 저도 놀랐습니다. 출퇴근 시간 10,000원 전철인데도 모두 조용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벽을 느꼈습니다. 언어 장벽이었어요. 간단한 일본어는 배웠지만 복잡한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3시간을 기다렸어요. 서류가 일본어로만 돼 있었고 영어 가능 직원은 한 명뿐이었죠. 엠마도 힘들어했습니다. 선생님이 영어로 말해주는데 친구들은 일본어로 얘기해. 나만 못 알아듣겠어. 학교는 국제학교였지만 학생 70%가 일본계였어요. 아이들끼리는 일본어를 썼고 엠마는 또다시 소외됐습니다.
더 힘든 건 보이지 않는 차별이었어요. 레이첼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는데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대요. 2달 동안 매일 마주쳤는데 한 번도 말을 안 걸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투명인간 같아. 1월 말, 저는 또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쿄 매우 안전함. 하지만 언어 장벽 심각. 외국인 사회 진입 거의 불가능. 단기 체류만 적합. 2월 초, 우리는 추리히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가 보이는 도시는 그림 같았어요. 공기는 맑았고 거리는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예쁘다. 엠마가 말했어요. 호숫가 근처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월세는 4,000 스위스 프랑, 파운드로 3,500이었죠. 싱가포르보다 비쌌어요. 국제학교 학비는 분기당 2만 프랑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전은 확실했습니다. 밤 11시에 혼자 산책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대중교통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여기가 답일까? 레이첼이 또 물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현실이 보였어요. 물가가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마트에서 우유 한 팩이 5프랑, 빵 한 개가 7프랑이었어요. 외식은 한 끼에 최소 100프랑이 들었죠. 한 달 생활비가 7,000프랑을 넘어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었어요. 친절했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학부모 모임에 갔다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다들 영어는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해. 나만 빼고 다들 독일어로 얘기하더라. 엠마도 비슷했습니다.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독일어 쓰면 나는 그냥 서 있어야 해. 취리히에서 2개월을 채우고 저는 계산했습니다. 만약 여기 1년 산다면 생활비만 8만 프랑, 파운드로 7만이 들 거였어요. 제 연봉이 거의 절반이었죠. 지속 가능하지 않아. 레이첼도 동의했습니다. 3월 말, 마지막 노트를 적었어요. 취리히 완벽한 안전. 하지만 생활비 감당 불가. 사회적 장벽 존재. 부자들만 가능. 4월 첫째 주.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도시였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새 도시에서 모두 실망했으니까요. 싱가포르는 너무 비쌌고, 도쿄는 벽이 높았고, 취리히는 감당이 안 됐죠. 서울도 비슷하겠지. 제가 레이첼에게 말했습니다. 3개월만 채우고 런던 돌아가자. 아내도 지쳐 보였어요. 그래. 엠마도 힘들어하고 공항 리무진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거리는 복잡했어요. 런던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기도 대도시네. 레이첼이 말했어요. 안전할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번 실망했거든요. 4번째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서울이 완전히 다른 답을 보여줄 거라는 거요. 강남 아파트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33평 3룸의 한강뷰. 월세 250만 원이었어요. 파운드로 환산하면 1,500 정도였죠. 취리 절반도 안 됐습니다. 여기 진짜 저렴하네. 레이첼이 놀라워했어요. 다음 날 엠마를 국제학교에 등록했습니다. 학비는 분기당 800만 원, 파운드로 5,000 정도였어요. 취리히보다 훨씬 저렴했죠. 입학 담당자는 영어가 유창했고 친절했습니다. 첫 주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엠마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아빠, 배고파. 편의점 갈래.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지금 너무 늦은데. 엄마가 아까 편의점 바로 아래층에 있대. 1분이면 된대. 저는 망설였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아빠가 같이 갈게. 아빠,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민정이에요. 레이첼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왔어요. 민정 씨가 엠마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 딸 키우시네요.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여기 학교는 안전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정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안전하냐고요? 당연하죠. 우리 아들 혼자 학교 다녀요. 지하철 타고. 혼자요? 몇 살인데요? 9살이요. 2학년 때부터 혼자 다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민정 씨가 웃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애들 다 혼자 다녀요.
밤 9시까지도 괜찮아요. 민정 씨가 가고 나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믿어져? 레이첼이 물었어요. 9살이 혼자 지하철을 탄다고? 엠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나도 편의점 혼자 가도 돼?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파트 입구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밝았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10분 지나면 아빠가 내려갈 거야. 알았어. 엠마가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스톱워치를 켰어요. 우리는 창문에 붙어서 아래를 봤습니다. 30초 후 엠마가 아파트 입구로 나왔어요. 편의점으로 걸어 들어갔죠. 3분이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5분째. 엠마가 편의점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손에 초코 우유와 과자를 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엠마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혼자 다녀왔어. 아빠. 딸의 얼굴이 빛났어요. 무섭지 않았어. 전혀. 아저씨가 친절하게 계산해 주셨어. 저는 엠마를 안았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죠. 두려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 범죄율을 검색했어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 런던 98건, 서울 28건, 야간 보행 안전도 서울 8.7점, 런던 4.2점, 여성 안전도 서울 세계 3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이 침대에서 물었어요. 뭐 봐, 데이터야. 서울 범죄 통계. 어때? 믿기지 않아. 런던보다 훨씬 안전해. 다음 날 저녁, 엠마가 또 편의점에 갔습니다. 이번엔 저녁 9시였어요.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엠마가 돌아왔고 웃고 있었죠. 금요일 밤, 민정 씨 아들 준호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9살 남자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혼자 왔어? 제가 물었죠. 네. 엘리베이터 타고 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동안 저는 민정 씨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이들 혼자 못 다녀요. 위험해서요. 민정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부모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렇죠. 여기는 달라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보통 혼자 다녀요. CCTV가 많고 경찰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줘요. 그날 밤 저는 레이첼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다를 수도 있어. 뭐가? 우리가 찾던 답. 싱가포르도 도쿄도 추리히도 아닌 여기가 답일 수도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엠마는 매일 편의점에 갔고 민정 씨 아들과 놀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좋아. 무섭지 않아. 제 머릿속 고정관념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IT 컨설턴트답게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에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죠. 제목은 서울 안전도 검증 프로젝트였어요. 첫 번째 실험은 엠마의 등하교 경무 추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엠마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혼자 학교 가볼래? 정말,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아빠가 뒤에서 지켜볼게. 내가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엠마는 백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100m 뒤에서 따라갔어요. 딸은 아파트 입구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었습니다. 5분 거리였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초록불에 건넜어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죠. 엠마는 노란 안전선 뒤에 섰어요. 전철이 들어왔고 엠마가 탔습니다. 저도 다른 칸에 탔죠. 새 정거장을 갔습니다. 엠마가 내렸고 저도 내렸어요. 학교까지 3분 거리였습니다. 딸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로 걸어 들어갔죠. 전 과정 22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CCTV 관찰 횟수 17개. 경찰관 목격 2명. 위험 상황 0건. 엠마와 비슷한 나이 아이들이 혼자 걷는 모습 12명 목격. 오후 4시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엠마가 나왔어요. 친구 둘과 함께였죠. 아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그냥 지나가다가 혼자 집에 갈 수 있어. 당연하지. 친구들도 다 혼자 가는데. 저는 또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엠마는 친구들과 편의점에 들렀어요. 과자를 사고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갔죠. 혼자 전철을 타고 집에 왔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저녁에 레이첼에게 보고했습니다. 22분 경로에 CCTV 17개야. 평균 1분에 하나꼴이야. 맞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 엠마가 횡단보도 건널 때 차들이 완전히 멈췄어. 신호 바뀌기도 전에. 두 번째 실험은 야간 보행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저는 혼자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15년 만에 처음 하는 심야 산책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공원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여성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 벤치에 앉은 노인들. 밤 10시인데 공원이 살아 있었어요. 저는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중학생 3명이 컵라면을 사고 있었어요. 밤 11시였는데 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죠. 계산하고 나가서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야간 보행 60분. 여성 혼자 조깅 8명. 목격. 중고생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 다수. 위험 상황 0건. 불안감 0점. 세 번째 실험은 분실물 테스트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스타벅스에 갔어요.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5분 후 돌아왔죠.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어요. 다음 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가방을 의자에 두고 30분간 서가를 둘러봤어요. 돌아왔을 때 가방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갑까지 그대로였죠.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런던이었으면 30초 만에 사라졌을 거야. 맞아. 여기는 달라. 네 번째 실험은 대중교통 안전도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을 탔어요. 10,000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졸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한 여성은 명품 가방을 바닥에 놓고 졸고 있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새 정거장을 타고 내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2주간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엠마 등하교 10회, 사고 0건, 야간 보행 7회, 총 8시간, 위험 상황 0건, 분실물 테스트 5회, 분실 0건, 대중교통 이용 15회, 문제 0건. 저는 통계청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서울시 범죄 데이터를 찾았어요. 2024년 기준 10만 명당 강력범죄 28건, 절도 91건이었습니다. 런던은 강력범죄 98건, 절도 312건이었죠. CCTV 밀도도 조사했습니다. 서울 시내 CCTV 약 8만 대, 평방킬로미터당 132대였어요. 런던은 68대였죠. 2배 차이였습니다. 레이첼에게 보고했습니다. 2주간 데이터야. 봐봐.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줬어요.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해. 서울이 런던보다 3배 이상 안전해. 믿어져? 아내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직접 경험하니까 데이터가 맞더라고. 그날 밤 엠마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 얼마나 있어? 3개월 계획이었어. 더 있으면 안 돼? 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왜? 나 여기 좋아. 친구들도 생겼고 무섭지 않아. 런던은 다시 가기 싫어. 저는 엠마를 안았습니다. 런던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어요. 싱가포르에서 실망했고, 도쿄에서 벽을 느꼈고, 취리에서 포기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엠마의 웃음이었습니다. 딸이 다시 웃고 있었어요. 악몽도 사라졌죠. 조금 더 있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하게 검증하고 싶어. 엠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빠. 실험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서울은 안전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5월 첫째 주, 엠마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어요. 아빠, 내일부터 학원 다닐래. 학원?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학원? 수학이랑 영어. 친구들이 다 다닌대. 학교 끝나고 가는 거야? 응. 저녁 7시까지.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집에는 몇 시에 와? 8시쯤. 지하철 타면 돼. 레이첼과 눈이 마주쳤어요. 딸이 저녁 8시에 혼자 귀가한다고 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2개월간 제가 모은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은 안전했죠. 알았어. 하지만 도착하면 바로 문자 보내. 당연하지. 다음 날 저녁 8시 5분 문자가 왔습니다. 집 도착. 배고파. 엠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학원 어땠어? 재미있었어. 선생님 친절하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 그날부터 엠마는 매일 혼자 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처음 일주일은 추적 앱으로 확인했어요. 학교에서 학원, 학원에서 집. 정확한 동선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확인하지 않게 됐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3주째 되는 날, 엠마가 말했습니다. 아빠, 금요일에 친구 생일 파티 가도 돼. 어디서 해? 홍대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홍대. 거기 어떻게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면 돼. 친구들이랑 같이 갈 거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홍대는 우리 집에서 40분 거리였어요. 저녁 9시에 끝난다면 집에 도착하는 건 10시였죠. 하지만 저는 허락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 그리고 계속 연락해. 금요일 저녁, 엠마는 친구 넷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6시 30분, 문자가 왔습니다. 도착했어. 7시, 사진이 왔어요. 케이크 앞에서 웃는 아이들이었죠. 9시 15분, 지금 출발해. 10시 1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엠마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재미있었어. 엄청. 우리 노래방도 갔다 왔어. 레이첼이 딸을 안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울어? 엄마? 엠마가 물었죠. 그냥. 내가 행복해서. 그날 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맞아. 엠마가 완전히 달라졌어. 웃음이 늘었고 친구도 생겼어. 악몽도 안 꾸잖아.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후 엠마는 단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매일 밤 편히 잤고 아침에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한 적도 없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혼자 실험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홍대 거리를 걸어보기로 한 거예요. 15년간 런던에서 절대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새벽 2시 50분,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은 끊겼으니 버스를 탔어요. 새벽 버스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놀다 가는 젊은이들. 홍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20분이었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클럽에서 나오는 젊은이들, 길거리 음식을 파는 가게들. 저는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공원을 거쳤어요.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했어요. 새벽 4시인데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0대 여성이 도시락을 고르고 있었어요.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 계산하고 나가서 벤치에 앉아 먹기 시작했죠.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런던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광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여성이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일요일 아침, 엠마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 원래는 3개월 계획이었는데, 그럼 7월에 가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레이첼을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화 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엠마야, 아빠가 회사에 물어볼게. 더 있을 수 있는지. 엠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그날 저녁 저는 본사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년 재택 근무 연장을 요청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근무 중이며 성과에 문제 없습니다. 추가 1년 승인 부탁드립니다.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검토 후 회신하겠습니다. 2주를 기다렸어요. 그 사이 엠마는 매일 물었습니다. 아빠, 다 봤어? 5월 마지막 주.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승인합니다. 성과만 유지하면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됐어.
1년 더 있을 수 있어. 엠마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응. 딸이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 아빠. 나 여기 너무 좋아. 그날 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우리 답을 찾은 것 같아. 나도 그래. 7개월 동안 내 도시를 돌았는데 답은 여기 있었어. 엠마가 웃잖아. 응. 그게 제일 중요해. 창밖을 봤습니다. 밤 10시인데도 거리는 밝았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밤에도 잠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전했습니다. 런던을 떠난 지 8개월.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6월 둘째 주,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본사 인사팀장이었어요. 마크,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데요? 시니어 컨설턴트로 승진이야. 축하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15년간 바라던 자리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본사 복귀야. 8월부터 출근 가능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까지 답 드리면 될까요? 2주 안에.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승진이었어요. 연봉은 20% 오를 거였죠. 하지만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녁에 레이첼에게 말했습니다. 승진 제안받았어. 정말? 축하해. 아내가 웃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 멈췄죠. 무슨 일이야? 런던 복귀 조건이야. 8월부터. 레이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응.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엠마한테 물어봐야지.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어요. 엠마야, 아빠가 얘기할 게 있어. 딸이 저를 봤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어. 근데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 엠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런던으로? 응. 8월부터. 나도 가야 돼? 같이 가야지. 엠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런던 안 갈래. 엠마야. 하지만. 아빠. 나 여기 친구들 있어. 학교도 좋아. 런던 가면. 또 무서워.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학교 앞 골목 기억나? 가방 빼앗길 뻔했던 거. 나 매일 밤 악몽 꿨잖아. 여기 와서 안 꿨어. 다시 런던 가면 또 그럴 것 같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레이첼이 딸을 안았어요. 엄마 아빠가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승진 포기할 거야? 모르겠어. 15년 바라던 자리인데. 하지만 엠마는. 알아. 엠마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는 거.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승진하면 연봉이 올라요. 커리어도 발전하죠. 하지만 엠마는 다시 불안해질 겁니다. 런던은 더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영국 친구 데이비드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마크, 잘 지내? 응. 너는? 글쎄, 런던이 더 엉망이 됐어. 뭐가? 우리 동네도 이젠 위험해. 지난주에 편의점 강도 사건 있었어. 낮 2시에. 낮에? 응. 요즘은 시간 안 가려. 그리고 경찰은 안 와. 인력 부족이래.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너희 딸 학교는 어때? 여전히 차로 데려다 줘. 혼자 못 보내. 위험해서. 통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런던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됐죠. 엠마를 다시 그곳으로 보낸다. 불가능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결심했습니다.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승진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절합니다.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급 유지하면서 원격으로 일하겠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커리어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유감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약은 유지됩니다. 성과만 내세요. 저는 안도했어요. 엠마에게 말했습니다. 엠마야, 우리 계속 서울에 있을 거야.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응. 아빠가 승진 거절했어.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엠마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야.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고.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전혀. 승진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뭔데? 우리 딸이 웃는 거.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밤 9시인데도 아이들이 보였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누구도 뛰지 않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불가능한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광경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월 첫째 주, 저는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서울 원격 근무 2년 연장 제안이었어요. 승진은 거절했지만 여기 더 있고 싶었습니다. 제안서에 지난 9개월 데이터를 모두 넣었어요. 업무 성과 지표, 프로젝트 완료율, 고객 만족도, 모든 수치가 런던에서 일할 때보다 높았습니다. 재택 근무가 오히려 생산성을 높였다는 결론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개인적인 이유를 적었습니다. 가족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딸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고, 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2년 추가 승인을 요청합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레이첼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보내려고. 어때? 아내가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 근데 거절당하면? 그땐 저는 잠시 멈췄죠. 퇴사할 거야. 레이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엠마를 다시 런던으로 데려갈 수 없어. 차라리 여기서 새 일을 찾을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를 기다렸어요. 그 사이 저는 한국 IT 기업들을 알아봤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 외국인 채용 공고를 확인했죠. 엠마는 몰랐습니다. 딸은 매일 학교와 학원을 다녔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생일 파티도 가고 한강 공원에서도 놀았죠. 저는 딸의 웃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7월 셋째 주 목요일, 회사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인사팀장과 제 직속 상사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마크, 제안서 잘 봤어.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성과는 인정해. 정말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2년은 너무 길어. 회사 방침상 어려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1년은 가능해. 그 이유는 다시 논의하자. 1년이었습니다. 2년을 원했지만 1년도 나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마크, 직속 상사가 말했습니다. 네. 승진거는 정말 아쉬워. 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 가족이 우선이지. 통화를 끊고 레이첼에게 달려갔습니다. 됐어. 1년 연장. 아내가 저를 안았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엠마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엠마야. 좋은 소식이야. 뭔데? 우리 내년까지 여기 있어.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와.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 공원으로 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봤죠. 9개월 전 런던을 떠날 때가 생각났습니다. 엠마의 악몽, 레이첼의 불안, 제 무력감. 우리는 답을 찾아 떠났어요. 싱가포르는 너무 비쌌고, 도쿄는 벽이 높았고, 취리히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서울.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도시는 달랐습니다. 엠마가 웃었고 악몽이 사라졌죠. 제가 직접 모은 데이터도 증명했습니다. 서울은 안전했어요.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15년 커리어에서 가장 큰 기회였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딸의 웃음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뛰고 있었어요. 밤 10시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중학생 2명이 컵라면을 사고 있었어요.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계산하고 나가서 벤치에 앉아 먹기 시작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정상인 도시였어요. 아이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니는 곳. 부모가 매 순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 집에 도착했습니다. 엠마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고 봤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죠. 친구와 숙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 학교에서 보자. 잘 자. 엠마가 통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아빠, 뭐야? 그냥. 공부 열심히 하네. 응. 내일 시험이거든. 파이팅. 방문을 닫고 거실로 왔습니다. 레이첼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엠마 봤어? 응. 완전히 달라졌지. 그러게. 런던에선 상상도 못했어.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잘한 것 같아. 여기 온 거.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엔 1년 실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집 같아. 8월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런던으로 돌아갈 시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1년 연장했고, 엠마는 5학년이 됐죠. 어느 일요일, 엠마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런던 집은 어떻게 돼? 새 났어. 1년 계약으로. 그 다음엔 모르겠어.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디인지요. 바로 여기, 서울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서울에서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링크드인에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서울 가이드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포스트 제목은 데이터로 증명된 세계 최고 안전 도시였습니다. 지난 1년간 모은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어요. CCTV 밀도, 범죄율, 야간 보행 안전도, 대중교통 안전도, 모든 수치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올렸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5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200개 달렸고 공유는 500번 됐습니다. 대부분 유럽 IT 전문가들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아이가 밤 9시에 혼자 귀가해도 안전하다고요? 런던에서 일하는데 가족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서울이 답일까요? 비자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는 매주 새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서울 주거비 완벽 가이드, 국제학교 선택 방법, 재택 근무자를 위한 카페 추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TOPO.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어요. 2주 만에 팔로워가 3,000명이 됐습니다. 메시지가 매일 10통씩 왔죠.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갈 수 있을까요? 1월 첫째 주, 영국 IT 전문가 제임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크, 당신 포스트 보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 갑니다.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화상통화를 제안했어요. 제임스는 40대 초반이었고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못 살겠어요. 딸이 학교 무서워해요. 당신 글 보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이 도움됐나요? 데이터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보여줬잖아요. 저도 IT 사람이라 숫자를 믿거든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회사는 설득했어요? 당신 포스트를 프린트해서 보여줬죠. 성과만 내면 위치는 상관없다고 승인받았어요. 2월에 제임스 가족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 픽업을 자청했어요. 환영합니다. 서울에. 제임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 딸 루시는 엠마와 같은 학교에 등록했어요. 두 아이는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한 달 후 제임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루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어요. 런던에선 상상도 못했어요. 3월, 링크드인 팔로워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포스트마다 수백 개 댓글이 달렸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일합니다. 가족과 서울 이주를 고려 중인데 직접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토마스라는 도시계획 전문가였습니다. 화상통화에서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30년간 도시를 연구했는데 당신 데이터가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의 안전 시스템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더군요. 직접 와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5월에 갑니다. 3개월 체류 계획이에요. 3개월로 충분할까요? 제가 웃으며 물었죠. 무슨 뜻이에요? 저도 3개월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1년 반째 있습니다. 5월, 엠마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날이었어요. 각 나라 학생들이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죠. 엠마가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왔어요. 런던에서 살았고 1년 반 전에 서울에 왔습니다. 딸이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런던에선 무서웠어요. 학교 앞 골목에서 나쁜 일이 있었고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서울에 와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혼자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서울은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레이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컸네. 그러게. 6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크, 서울지사 개설을 검토 중이야. 당신이 책임자를 맡아줄 수 있어. 서울지사요. 응. 원격 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아시아 허브가 필요해. 당신이 적임자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라던 회사가 이제 서울지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고민해 볼게요. 좋은 대답 기다릴게. 레이첼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지사 책임자 제안받았어. 정말. 그럼 계속 여기 있을 수 있겠네. 그것도 정식 직원으로. 대박이다. 7월. 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서울지사가 공식 오픈하기로 했어요. 저는 지사장이 됐고 팀원 5명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링크드인에 채용 공고를 올렸어요. 서울지사 팀원 모집. 원격 근무 가능. 유럽 거주자 우대. 24시간 만에 지원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유럽에서 가족과 함께 이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어요. 12월 마지막 주. 저는 1년 반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봤어요. 엠마 악몽 횟수 런던 평균 주 3회, 서울 0회. 가족 행복도 10점 만점에 런던 4점, 서울 9점. 생활비 만족도 런던 5점, 서울 8점.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어요. 새해 첫날,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런던 친구 데이비드 가족을 마중 나온 거였어요. 입국장 문이 열렸고 데이비드가 나왔습니다. 마크, 잘 왔어. 데이비드 딸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빠, 여기가 서울이야. 응, 정말 안전해. 엠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 혼자 학교 다녀. 무섭지 않아. 차로 가는 길,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런던 떠난 거.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전혀.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뭘? 여기가 답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크와 그의 가족은 안전을 찾아 지구 반 바퀴를 돌았고 마침내 서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고 딸의 웃음이 확인시켜 주었죠.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겐 간절한 꿈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